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화요일 MBC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 시작합니다. 오늘은 눈 소식이 있습니다. 충남 남부는 아침까지, 충남 북부는 내일 새벽까지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춥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강혜라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출근하실 때는 조금 서두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유입된 찬 공기가 따뜻한 황해를 지나면서 눈구름이 만들어졌는데요. 밤사이 충남 서해안은 눈이 내리면서 빙판길이 우려됩니다. 충남 남부는 오늘 아침까지, 충남 북부는 내일 새벽까지 눈이나 비가 오겠고요. 예상 적설량은 내일 새벽까지 최고 5c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위 대비도 필요하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진 곳이 많고요. 여기에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죽겠습니다. 최대한 든든한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눈구름이 들어오면서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은 천안 영하 6도, 세종과 공주 영하 5도, 대전 영하 2도까지 내려가면서 춥겠습니다. 낮 기온은 천안 6도, 세종과 공주 7도, 대전 7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한낮에 당진 7도, 홍성 6도, 보령 8도에 머물겠습니다. 파도는 모두 3m까지 높게 일겠고요. 바람도 거세게 불겠습니다. 해상 활동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내내 한파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 대전의 아침 기온은 영하 8도 선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번 주 들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말 그대로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새벽을 기해 충남 북부에는 대설 예비특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지역에 따라서는 오후까지 최대 8cm의 눈이 쌓일 수 있어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초겨울에 동상이나 저체온증 같은 한랭 질환의 위험이 커진다고 합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을 기해 천안과 아산, 당진에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충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상돼 최대 8cm의 폭설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도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면서 일부 도로는 출근길 교통대란도 우려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들면서 한파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도 본격 가동됐는데 저체온증과 동상이 대표적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충남 165명, 대전 62명 등 전국에서 2,400여 명이 한랭질환을 앓았고 이 중 63명이 숨졌습니다. 특히 신체가 추위에 적응하지 못한 초겨울이나 기습추위에 한랭질환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 겨울 한랭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10명 중 6명은 12월 초중순에 발생하는 등 초겨울에 인명피해가 집중됐습니다. 한랭질환자 10명 중 4명은 체온 조절에 취약한 65살 이상 노년층이었고 술을 마신 경우에도 체온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한랭질환을 앓기 쉽습니다. 음주 후에는 정상보다 체온이 떨어질 수 있고 특히나 많은 양의 술을 마셨을 경우에는 의식이 저하되어 체온을 보호할 수 있는 기전이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저체온증에 특히 취약합니다. 기상청은 올 겨울부터 지역별 기후 특성을 반영해 보건과 산업 등 6개 분야에 대응 요령을 제공하는 한파 영향예보 시범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영하 9도 이하로 떨어져서 3일간 지속될 때 보건이라든가 산업, 그다음에 도로 교통, 가축, 농가의 위험적인 요소가 있는 부분들을 상세하게 예보에 담겨 나갈 것으로. 대전과 세종, 충남의 폭염, 한파 취약계층은 8만여 명. 어린이와 노인은 체온을 유지하는 기능이 약해 한파 시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심뇌혈관 질환과 고혈압 등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추위에 갑자기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이맘때쯤이면 눈만큼이나 미세먼지도 기승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정부가 겨울철 대기질을 관리하기 위해 이달부터 넉 달 동안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합니다. 관련 내용 이승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 서구청에 들어서는 출근 차량이 평소보다 뜸합니다. 차량 2부제 시행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자가용을 집에 두고 출근했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 관련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주는 분위기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을 포함한 전국 6개 특광역시와 수도권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내년 3월까지 차량 2부제를 시행합니다. 2부제 시행 첫날 대체로 동참하는 모습이었지만 2부제 시행을 모르거나 운행 가능 차량을 헷갈리는 일부 운전자도 있었습니다. 오늘이 짝수일이니까 짝수차만 운행을 하고요. 홀수차는 쉬는 날이거든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가 시행되는 4개월 동안 각 지자체는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의 불법 배출 감시를 강화하고 영세 사업장이나 추가 감축을 지원합니다. 또 전국의 무더위 쉼터 5만여 곳 가운데 공기 정화 설비가 있는 시설은 미세먼지 쉼터로 운영됩니다. 야간 및 휴일, 주말 이용이 가능한 곳, 별도 이용료 없이 이용 가능한 경로당이나 주민센터를 우선 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교육청은 이달 안에 유치원과 학교 1,600여 곳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저소득층과 야외 노동자에게는 마스크가 지급됩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환경보존과 개발 갈등이 이어졌던 대전 도안 갑천지구 호수공원 내 인공호수 면적이 일부 줄어들고 생태 기능은 강화됩니다. 대전시에 따르면 갑천지구 조성사업 민관협의체 합의에 따라 생태호수공원 조성계획안의 인공호수 면적이 당초 예정됐던 12만 6천 제곱미터보다 일부 축소됐습니다. 대전시는 오는 14일 오후 2시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시민설명회를 열어 이 같은 계획을 설명한 뒤 내년 1월 중 공원 조성계획 최종안을 확정하고 2월 환경부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인 국회법 개정안의 올해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에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 원을 반영하는 것조차 여야 이견 속에 어려워지는 모양새인데 시민단체가 경고 성명을 내는 등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병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016년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두는 내용입니다. 3년을 끌어온 이 법안을 놓고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추가 공청회가 필요하다며 본회의 상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는 10일 종료되는 정기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겁니다. 공청회를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뭐 누구를 공청회 인물로 모셔야 될 건지도 다 선정이 돼야 될 텐데. 지난 8월 국회 용역 보고서에서 구체적인 상임위원회 이전안까지 거론됐고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도 높았지만 국회는 시간만 흘려보낸 셈입니다. 내년 예산에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 원을 반영하는 문제도 여야 간 이견으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세종의사당 예산을 문제 예산으로 지목하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사에서 보류시킨 겁니다. 급기야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가 긴급 성명을 내고 자유한국당의 결단과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이 세종의사당 설치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550만 충청인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지역의 현안이나 민생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게 봤다가 큰 것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치권의 폭풍이 있지 않을까. 여야가 책임 공방을 벌이며 접점을 찾지 못하는 사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논의는 기약 없이 표류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관입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1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에서 대전의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1.47%, 주택 종합 매매 가격은 1.17% 상승했습니다.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대전의 아파트 가격 누적 상승률은 전달 기준 6.55%로 지난 한 해 상승률의 3.5배를 웃돌았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기준으로 세종은 마이너스 0.02%, 충남은 마이너스 0.06%의 변동률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충남 지역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반값 임대료 등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사업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도는 최근 아산 배방 지역의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신공영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오는 2022년 6월까지 600가구 조성과 함께 국공립 어린이집, 육아 지원 시설 등도 갖추기로 했습니다. 충남형 행복주택은 36에서 59제곱미터형 주택을 보증금 3천 내지 5천만 원에 월 9만 원에서 15만 원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신혼부부가 입주해 첫 아이를 출산하면 월 임대료의 50%를 두 자녀 출산 시에는 임대료를 전액 감면해주며 기본 6년에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거센 찬반 논란에 직면한 천안 일본공원 민간 특례 사업 추진 여부는 환경 영향 평가가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요. 환경단체는 공익감사 청구에 이어 환경부에 부동의 의견을 촉구하고 나섰고 보완 요구가 내려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감사원에 천안시의 일본공원 민간 특례 사업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한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이번엔 환경부를 찾았습니다. 개발 중단을 위해 금강유업 환경청이 진행 중인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동의는 수질이나 자연 생태 등 세부 항목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도출되는 종합 의견 가운데 가장 부정적인 결과입니다. 무엇보다 현재의 환경 영향 평가가 일봉산의 생태적 가치 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세부 평가 항목이 일반 환경 영향 평가 항목과 같고 근린공원의 도시개발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 환경 영향 평가를 부동의할 것을 절박한 심정으로 촉구한다. 일봉산 나무 위에서 고공 농성에 이어 열흘 넘게 단식까지 해오던 환경운동가 서상옥 씨가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소식도 반대 여론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다행히 서 씨는 의식을 찾고 정밀 검사와 함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저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저 언제까지 저렇게 해야 되나? 빨리 어떻게 대책을 세워줘야 될 텐데. 반면 천안시는 민간 자본으로 30%를 개발하고 70%는 공원으로 만드는 특례 사업이 난개발을 막는 대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일본 공원만 해도 매입비가 520억 원 등 당장 내년부터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24곳에 필요한 예산이 1조 원이 넘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현장 설명회 같은 거 이런 걸 8차에 걸쳐서 했고 그다음에 의회를 통해서 4차에 걸치는 의견 수렴을 했어요. 그분들의 의견을. 이런 가운데 오는 17일까지로 예정된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 보완 요구가 내려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강환경청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최근 김종률 청장의 현장 조사 등에서 보완이 필요한 항목들이 발견됐다고 밝혀 일봉산 개발 추진에 제동이 걸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 벌어진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 사건 수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박 의원은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자신이 관련돼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아는 변호사로부터 제보를 받아 엄정 수사를 촉구했을 뿐 사건 당사자나 청와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어 언론사가 검찰만만 믿고 아니면 말고식 기사를 쓰면 안 된다며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언 유착에 의한 기획성, 과잉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1단독 유석철 판사가 세종시청 광장에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필 표지석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김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필 표지석을 철거해야 한다는 전단을 뿌리며 표지석을 빨간 페인트로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폐지됐던 충남 인권조례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제정된 지 1년이 됐습니다. 수년째 지지부진했던 충남 학생인권조례도 다시 추진되고 있지만 충남 인권은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적, 인종, 성, 연령, 장애, 경제적, 사회적 주의 등에 의한 그 어떠한 차별도 단호히 거부한다. 충남도민 인권선언을 선포한 지 5년이 됐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충남인권조례는 성소수자 문제를 거론하는 일부 기독교 단체 압력으로 지난해 폐지됐다 5개월 만에 부활하는 우여곡절을 거쳤습니다. 누구나
또 마땅히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장애인이나 아니면 다문화 가족 등 소수자들이 차별받는 일이 없는 그런 도정을 펼치기 위한. 하지만 재제정된 충남 인권조례에는 충남 인권선언 실행을 위한 전담부서나 기구 설치 조항이 빠져 있습니다. 인권위원회도 자문 역할에 그쳐 적극적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실제 최근 충남도의 5년 단위 인권정책 기본 계획을 세우기 위한 공청회가 일부 기독교 단체에 의해 무산됐지만 도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전 조례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입니다. 분명하게 정치권에서는 특히나 이 혐오와 차별, 모욕에 대한 부분에 빨리 규정할 수 있는, 규율할 수 있는 법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규범이 되는 조례가 실효적이어야 하는데요. 보수 개신교 쪽에서 인권조례를 동성애와 연관짓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포함된 성적 지향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등은 최근 이 법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는 내용의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고 지역에서도 4명의 의원이 뜻을 같이 했는데 인권위는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몇 년째 지지부진했던 충남 학생 인권조례 제정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학생뿐 아니라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아 내년 상반기 학생 인권조례를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경기와 서울, 전북과 광주가 학생 인권조례를, 충북은 학생 인권 헌정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계속 검출되는 가운데 충남도가 긴급 재정 24억 원을 투입해 야생멧돼지 포획을 강화합니다. 도는 긴급 재정을 투입해 부족한 방역 물품을 보충하고 포획단 규모도 1,206명으로 2배 가까이 늘리는 등 올해 야생멧돼지 5,600여 마리를 추가 포획한다는 계획입니다. 문화재청이 공주 수촌리 고분군에서 백제 세공기술의 진수를 보여주는 금제 귀걸이가 출토됐다고 밝혔습니다. 금제 귀걸이는 공주시와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의 8차 발굴조사 과정 진행 중 정상부 인근에서 나왔으며 가는 금실을 15번 감은 형태로 목걸이로 추정되는 구슬도 함께 출토됐습니다. 공주 수촌리 고분군은 2003년 농공단지 조성 중 대형 무덤 5기가 나와 사적 460호로 지정된 곳으로 귀걸이는 고분군 조성 세력의 관계와 백제시대 금속공예를 살펴볼 희귀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4시 55분쯤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의 한 주택 통로에서 55살 A씨가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A씨 주변에서는 인화물질이 발견된 가운데 경찰은 인근 CCTV와 동거인 진술,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가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천안문화재단 전 대표 68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천안문화재단 대표로 있던 지난 2017년 인턴 등 부하 여직원 3, 4명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내년부터 보조금을 받는 충남 도내 시내버스 회사의 경영,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 임의로 노선을 변경하면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이 강화됩니다. 충남도의회 안전, 건설, 해양, 소방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개정안은 오는 16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충남도와 15개 시군은 올해 도내 시내버스 업계에 500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공주 박약제와 부여 홍산객사 은행나무가 충청남도 유형문화재와 기념물로 각각 지정됐습니다. 공주 박약제는 충현서원 유적의 모태가 된 건물로 문목공 고청 서기 선생이 유생들을 가르치던 서당 건물입니다. 부여 홍산객사 은행나무는 높이 20m에 750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되는 나무로 역사성과 자연학술적 가치가 높습니다.
세종시가 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에서 경제, 인문, 사회연구회 소관 15개 국책연구기관, 대전 세종연구원 등과 각각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주요 현안과 관련한 정책 간담회 등을 공동 개최하고 분야별 공동 연구, 지역 인재 채용 활성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출근하실 때는 조금 서두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유입된 찬 공기가 따뜻한 황해를 지나면서 눈구름이 만들어졌는데요. 밤사이 충남 서해안은 눈이 내리면서 빙판길이 우려됩니다. 충남 남부는 오늘 아침까지, 충남 북부는 내일 새벽까지 눈이나 비가 오겠고요. 예상 적설량은 내일 새벽까지 최고 5c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위 대비도 필요하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진 곳이 많고요. 여기에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죽겠습니다. 최대한 든든한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눈구름이 들어오면서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은 천안 영하 6도, 세종과 공주 영하 5도, 대전 영하 2도까지 내려가면서 춥겠습니다. 낮 기온은 천안 6도, 세종과 공주 7도, 대전 7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한낮에 당진 7도, 홍성 6도, 보령 8도에 머물겠습니다. 파도는 모두 3m까지 높게 일겠고요. 바람도 거세게 불겠습니다. 해상 활동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내내 한파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 대전의 아침 기온은 영하 8도 선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